안녕하세요. 음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 두려움과 신비가 항상 도사리는 곳으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특히 한때 화려했던 건물 속에 여전히 당황하는 영혼들이 남아있는 IMF 시기에 두 가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맞설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두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의 불안과 압박감, 절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부터 그들이 겪은 끔찍한 일들까지 이 영혼들과 신비들은 여러분을 생과 죽음에 대해 승자탄을 만들 것입니다. A가 다니던 회사는 강남의 어느 빌딩에 있는 유명한 회사였다. 하지만 IMF라는 시련 앞에 수많은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고 있었고 동료였던 B 역시도 불행하게 면회퇴직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서운 감축과 회사 재정 완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회사에서는 다 한 명가 면회퇴직을 시켰다. 그 주인공이 B였으며 평소에도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원이었기에 뒤에서 말들이 많았다. 가장 미력한 이유는 사장의 친척이었던 한 직원이 B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했는데 일은 들어주지 않는 B에게 보복을 했다는 거였다. B가 다른 직원들처럼 윗사람에게 아첨과 아우를 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당장 B에게는 일진 8개월의 부인이 있었고 부양해야 할 부모님이 있었다. 이 때문에 B가 열심히 하겠다는 사장에게 간청을 했지만 사장은 그를 매몰차리려 했다. 자신이 면회퇴직하는 이유도 모른 채 회사를 그만두게 된 B는 다른 회사에 갈 수도 없었다. 다들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정년이 있다 한들 10대 취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결국 절망감에 빠진 B는 한강에 스스로 몸을 던지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회사와 사장을 비난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정작 B에 대한 지연이 사라질 때쯤 회사에는 괴이한 소음이 돌기 시작했다. 야근을 하면서 회사에서 B를 봤다는 직원들이 속출한 것이다. 누군가는 B를 화장실에서 봤다고 했고 누군가는 사무실 한 뒤퉁이에 서 있는 B를 봤다고 말했다. 소문은 퍼질 대로 퍼져나갔고 결국 사장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다. 사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울음장을 왔지만 직원들은 소문 때문에 야근을 피하기 바빴다. 결국 이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사장이 직접 야간에 사무실을 둘러봤고 새벽 1시쯤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정관들이 깜빡 일이 시작하더니 일에 착하고 정전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장은 수변되며 불을 켜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사무실 한쪽 구석자리에 뭔가 희끄무리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 자리는 예전의 B의 자리였다. 순간 놀라 사장은 한참을 그 자리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를 저 멀리 쳐졌다. 그러고 보니 친구들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덕에 짖는 사자는 그대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날렸던 현관 등에 불이 들어오고 모든 컴퓨터가 부팅이 되었다. 안도의 단숨을 내쉰 사자만 대체 눈이 뭐였을까 싶어서 B의 자리로 향했다. 사장이 자리에 앉은 순간 컴퓨터 모니터에 B의 얼굴이 환한 차듯 흐느적되었다. 놀란 사장은 그만 의자에서 넘어졌고 모니터에는 아직도 B가 사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사장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고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는 사무실 구석에서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사장은 계속해서 잘못했다는 말만 내뱉었으며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장의 장례식이 끝난 뒤 책상을 정리하던 직원들은 사장의 컴퓨터 메일 안에 열지 않은 메일을 하나 발견했다. 발신인은 B였고 궁금해진 직원들은 메일을 열어봤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한 텍스트였으며 왜 저를 자르셨나요? 라고만 적혀 있었다. IMF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을 당시 나는 여자친구와 한강 고수부지로 놀러 갔다. 한참 장면에서 놀다가 여자친구의 인연이 떠내려온다는 말에 시선을 옮겼다. 오늘따라 인연이 떠내려오고 있었으며 이를 죽고 싶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점점 가까워진 인연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고 인연의 손이 닿는 순간 인연이 단축이 아닌 축축한 촉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맹물 여자친구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내가 좋은 것은 인연이 아니라 죽은 유월리 시체로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시켰던 것이다. 정철은 INF로 인해 나연이 힘들어진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는 물론 어떠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날 이후 나와 여자친구는 다시는 한대물을 올라갈 수가 없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를 어두운 시기로 들돌려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여전히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어려울 시기에 사람들의 깊은 불안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다음에 있을 무서운 여행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